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어떤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인식하고 통계적인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 등을 통해서 데이터 간에 숨어있는 상호 관련성과 패턴, 병행 등을 알아냄으로 인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서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은 데이터 마이닝 이전에 어떤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는 KDD 프로세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KDD라는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간의 상호 관련성을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이라는 협의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KDD의 의미를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가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절차와 데이터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데이터로부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셀렉트를 하고, 셀렉트된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형화된 트랜스폼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 변환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을 실제 수행을 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샘플링과 선별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모 집단의 유형과 닮은 작은 양의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추출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선별된 데이터를 정제 및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오류 제거 작업과 데이터 무결성 또는 품질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이터 정제 과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탐색 및 변형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의 확인을 위해서 어떤 전처리된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탐색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색이 끝난 어떤 데이터의 관계를 실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마이닝, 모델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닝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적용하는 어떤 의미 해석과 이런 결과가 실제 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과정이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절차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예측 모형과 설명 모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측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속성의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속성의 값을 예측하는 것을 예측 모형이라고 합니다. 설명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 숨어있는 관련성을 알아내는 그런 패턴들을 검출해내는 것을 설명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모형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값 예측, 밸류 프리딕션이 중요한 예측 모형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설명 모형은 연관 규칙, 어소시에이션, 군집화, 어노멀리 탐색 이런 것들이 설명 모형의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 모형의 사례를 보시면 어떤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류의 고객이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이 예측 모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면, 어떤 설명 모형은 어떤 우수 고객이 갖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을 때 그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탐색해보는 것이 탐색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모델링의 대표적인 게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어떤 항목에 속하는 그룹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들을 발견해내고 그 특성들을 미리 정의된 집단으로 분류를 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용카드의 경우 어떤 신규 가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떤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부여를 하듯이 하는 과정을 어떤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집단, 신용도가 중간인 집단, 신용도가 낮은 집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내고 어떤 신규 회원이 유입됐을 때 그 세 개 중에 하나의 등급으로 분류를 해내는 것이 분류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모델링의 연관 분석, 군집 분석,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어떤 항목들 간의 종속 관계를 찾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저귀를 구입하는 고객의 패턴을 봤더니 분유도 같이 구매를 하고, 어떤 기저귀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보니까 맥주도 같이 연관해서 구매를 하더라 라는 것들이 연관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연관 분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차 판매나 어떤 매장 진열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 분석 중에서 시계열성 관계를 포함할 경우에는 연속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례로 어떤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한 달 이내에 어떤 캠핑 도구 구입을 한다라는 것이 연관 분석의 연속 분석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이질적인 집단을 가져서 어떤 분류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룹을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와는 달리 사전에 어떤 그룹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군집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미인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여러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 간의 어떤 연관성들을 평균을 내서 관련된 집단을 그룹핑해내는 것이 K-미인즈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색 모델링 중에 이상치 탐지가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라는 것은 어떤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기존의 다른 데이터들과 현저히 다른 작업들을 식별해내는 작업이 이상치 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어떤 사기 탐지와 어떤 네트워크 침입 탐지 등이 이상치 탐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탐지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자주 사용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아주 다른 장소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SMS를 보내주는 등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침입 탐지를 하는 IPS나 IDS에서도 기존의 네트워크 데이터 패킷이 기존의 흐름과 달리 발생하는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네트워크 침입이 됐다라고 인지를 하는 데서도 이상치 탐지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WBIM과 관련한 참고자료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초기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지 이제 기업에 10년이나 10년 이상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DW 쪽에도 많은 데이터가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를 어떤 아카이빙을 통해서 기존의 한정된 디스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아카이빙 솔루션들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IRM 정책에 의거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DW 과목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탄생한 지 오래된 토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